안녕하세요. 점성과 연주입니다. 별님들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도 첫 영상으로 트랜짓으로 보는 2021년도 상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트랜짓이라는 거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하늘의 행성들의 어떤 각도라던가 그런 위치들을 살펴서 사람이나 국가에 어떠한 기운이나 운이 들어오는지를 살피는 운을 보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시시각각 움직이는 그 행성들을 통해서 개개인의 또는 국가의 운을 보는 것이 이제 트랜짓 기법인데요. 이걸 통해서 한번 1월에서 6월 사이에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법을 볼 때에는 하늘의 이벤트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6개월간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하늘의 이벤트를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 이 1월 7일 날 화성이 황소 자리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간 운세를 볼 때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게 달의 움직임이었잖아요. 주간 운세라는 거는 7일간의 어떤 운의 흐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일이라는 거는 좀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움직임 자체도 좀 더 빠른 행성을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그럼 가장 빠른 행성이 위성이긴 하지만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의 움직임을 살피는 게 이 7일이라는 기간을 살피는 데는 좀 괜찮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달의 위치를 주로 살폈었고요. 그럼 이제 분기를 살펴볼 때에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6개월 정도를 살펴볼 때에는 어떠한 행성을 좀 주의 깊게 살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화성을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화성이라는 게 한 바퀴를 도는데 이 12별짜리를 한 바퀴를 도는데 2년 정도가 걸려요. 약. 그러면은 6개월 동안은 한 4분의 1 정도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간 운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이 주간 운세가 7일인데 이 7일 동안 달이 한 90도 정도, 4분의 1 정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똑같이 화성도 6개월 동안 4분의 1 정도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화성의 위치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행성의 위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1월 7일 날 화성이 황소 자리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30일까지 황소 자리에 있다가 3월 3일까지 황소 자리에 있다가 이 3월 3일에 쌍둥이 자리에 진입을 하죠. 그 다음에 4월 23일 날에 개 자리에 또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6월 달에 6월 11일에 사자 자리에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성이라는 게 황소, 쌍둥이, 개, 사자를 지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6개월간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목성과 천왕성의 사각이라는 거, 그 다음에 토성과 천왕성의 사각이라는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하늘의 행성들이 운행을 하면서 각도를 맺어요. 보통 이게 이제 90도, 뭐 60도, 12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각이라는 건 이제 90도의 각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차트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요 시기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보셔야 될 게 역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행. 역행이라는 거는 행성이 이제 거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순행과 역행이 있는데 순행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 역행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행이 왜 일어나냐라는 걸 좀 보게 되면 원래 천문학 같은 경우는 태양을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태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 행성들은 역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성학은 지구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태양이 도는 거, 또 행성들이 도는 거 이런 관점으로 보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점성학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점성학을 보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주체가 보통 사람이거나 국가인데 이 사람이나 국가가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죠. 우리가 보는 주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중심이 돼서 다른 행성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역행 개념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 수성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역행 때는 반대로 좀 진행을 했다가 다시 순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달만 역행이 없고요. 모든 행성들은 이제 역행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역행이 일어나게 되면 그 행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좀 정체되거나 또는 내재화돼요. 내재화라는 거는 안에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흡수되듯이 작동한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 게 이 목성이라는 게 어디에 진입하는가, 그 다음에 토성이 또 어디에 진입하는가인데 이 보통 목성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 별자리를 바꿉니다. 토성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정도씩 별자리가 바뀌고, 그래서 되게 느리게 일어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5월 13일경에 이제 목성이 물고기에 또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될 게 개기월식하고 개기일식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름달이나 또는 초승, 합삭이 일어나는 그 초하루나 보름달이나 이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있잖아요. 달마다 2번씩 있는데 이 개기월식이나 개기일식은 잘 없습니다. 이거는 위도까지 거의 다 같아가지고 일직선으로 놓이는 거예요. 태양, 지구, 달 이게 일직선으로 놓였을 때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거든요. 일식이랑 월식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목성의 역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성, 사각, 천왕성에 보면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이유는 보시게 되면 이 토성이라는 게 역행을 해요. 이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천왕성과 사각을 맺는 그 개념이 2번이 일어납니다. 총 원래 3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순행할 때 사각을 한번 맺고, 역행할 때 한번 맺고, 다시 순행할 때 한번 맺고, 그래서 3번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행성 A라는 행성과 B라는 행성이 어떠한 각도를 맺으면 그 각도의 이벤트가 3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3번 발생하는 경우에는 역행이라는 또 이벤트가 중간에 껴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번 발생할 때에는 우리가 시간적 관점에서는 초반, 중반, 후반 그런 관점으로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깊이의 차원으로 봤을 때에는 원인, 과정, 결과 이런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이벤트는 A라는 행성과 B라는 행성이 그 각도를 이루면 이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 사건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딱 그치고 그냥 시작과 끝이 아주 순간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사건 자체가 어떤 시작하고 또는 흐름을 갖고 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는 이 시작이 있을 거고 뭐 클라이막스가 있을 거고 결과가 되는 어떤 순간이 있겠죠. 그 안에서의 또 사이클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 그럼 이 사이클의 세 부분을 나타내는 게 요 3번의 같은 이벤트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점성학적인 이론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요, 그냥 그 점성학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거예요. 굳이 이제 운세를만 볼 거면은 굳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보면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점성학에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전문적인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혹시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내용에서.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벤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월 7일 날 화성이 황소 자리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3월 3일까지 황소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 이걸 차트라고 하는데 하늘의 모습이죠. 1월 7일의 하늘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요 기호가 이제 화성의 기호이고요. 남자 화장실 기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 녹색에 뿔 2개 달린 원, 이거는 황소 자리의 기호입니다. 그게 지금 0도에 딱 들어갔다라는 거죠. 보통 이 하나의 별자리는 0도부터 29도 59분까지 이 간격을 갖게 되거든요. 30도의 간격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0도로 딱 들어갔을 때 진입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3월 3일까지 황소 자리에 위치를 하고 3월 3일이 지나면은 이제 쌍둥이 자리로 진입을 해 들어가겠죠. 그럼 이 화성이라는 거의 행성의 기후는 어떤 에너지냐? 이 화성은 굉장히 격렬한 에너지입니다. 이 화성이라는 거 자체가 마르스인데 이게 전쟁의 신의 이름이 붙은 행성이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투쟁적이고 이런 행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성이 들어가는 그 별자리들 또는 이 별자리와 연관되는 어떤 또 다른 별자리들은 이 화성의 격렬함의 에너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건, 사고, 트러블, 경쟁, 투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긍정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엄두도 못했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약간의 무모함이죠. 무모함을 부여해 주기도 해요. 그러한 에너지가 이 화성의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화성에 대한 에너지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이런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어떤 상승 별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 보는 대다수의 이제 이 운세 그 영상들은 기준이 상승 별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그 순간에 동쪽 지평선에 걸리는 별자리를 상승 별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따로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 전용 프로그램을 써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트랜지스로 보는 이 영상을 찍을 때에는 어떠한 이벤트가 태양 별자리이신 분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태양 별자리이신 분들도 주의를 해라 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상승 별자리 기준입니다. 그걸 한번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상승 별자리는 황소, 그 다음에 정갈, 물병, 여기 개라고 적었는데 개 아니고 사자예요. 제가 잘못 작성했네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 이 네 가지 별자리들이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화성이 황소 자리에 지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황소 자리가 영향을 또 받겠죠. 그러니까 이 나의 별자리에 지금 화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 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도전이나 어떠한 변화를 크게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도전이나 시도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투쟁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삶에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화성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황소 자리와 반대편에 위치한 별자리가 이제 정갈이에요. 그럼 정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람과의 트러블 좀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배우자나 연인 또는 내가 만약에 부동산 매매 같은 거 한다. 그럼 매매의 대상자. 그러니까 나랑 직접적으로 이 연관을 주고받는 어떤 대상과의 어떤 트러블 좀 주의해야 되고, 만약에 이 정갈자리 분들이 송사에 지금 휩싸여 있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송사에 휩싸인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같이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될 거는 이제 이 황소 자리하고 90도의 각도에 놓여져 있는 이 물병 자리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하늘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즉 행성들이 어떠한 배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벤트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별자리들은 그 이벤트가 발생한 별자리랑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위치한 그 별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에 위치한 별자리, 그 다음에 90도의 각도로 위아래에 위치한 별자리.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1순위 별자리입니다. 1순위 별자리. 그럼 2순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2순위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 120도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별자리들이 있어요. 120도로. 이게 2순위입니다. 근데 2순위까지 얘기하기에는 이 시간도 부족하고 좀 이 플랫폼에 제약이 있어서 제가 1순위만 뽑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물병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나 가족, 그 다음에 집, 이런 쪽에서의 어떠한 사건 사고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 되게 춥잖아요. 뭐 집에서 동파 사고가 난다던가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는 거고, 또는 부모님하고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에서의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투쟁이 일어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내가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제어를 잘 해야 되겠죠. 또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더 최악으로 치닫지 않게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어떠한 제어력, 그 다음에 절제,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 자리인데요. 이 위쪽에서 90도의 각도를 이루는 별자리죠. 이 사자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윗사람 쪽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일? 장기적으로 좋은 일. 무슨 얘기냐면, 뭔가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내가 막 밤을 새워서 죽기 살기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정을 쏟아서 뭐 일을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게 이제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나를 크게 성장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약간 온 힘을 쏟아서 한 프로젝트니까 정말 내가 낼 수 있는 결과의 120%, 150%를 낼 수 있는 어떠한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간 직장이나 사회생활 쪽에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 사자자리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날 목성과 천왕성이 사각 90도의 각도로 이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벤트에서 특히나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화성이라는 것이 지금 천왕성하고 거의 붙어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목성이 물병자리 6도에서 황소자리 6도에 위치한 천왕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는데 화성이 지금 5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거의 같은 자리에 두 개가 위치하고 있어요. 천왕성이나 화성은 굉장히 강력하고 격렬한 에너지를 나타내고 또 목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제가 이 상반기에 여러 이벤트가 있지만 이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이벤트를 뽑을 거예요. 목성과 천왕성이 다각을 이루는 이벤트. 그래서 저는 1월 17일 경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떤 기점? 기점이라고도 얘기해도 돼요. 기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면은 이 목성이라는 것이요. 어떤 확장을 얘기해요. 보통 확장.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확장해 가는 겁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 활력 있게 내가 도전하거나 시도하거나 또는 내 영역이나 에너지를 키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늘의 산타클로스로 불릴 만큼 개인한테는 좀 기분 좋게 하는 어떤 기운을 가진 행성이 목성입니다. 그런데 이 화성이나 천왕성이라는 거는 전작 핵폭탄 같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입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확장이 일어난다 이런 뜻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라는 뜻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엄청난 충격이 오듯이 확장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기운일 수도 있는데 목성이니까 확장이니까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고 강하게 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너무 갑작스럽고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건데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포인트 좀 조절하고요. 주의가 필요한데 이 별자리들 별로 이제 좀 이 주의가 필요한 별자리와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의를 해야 되는 상승 별자리들은 특히 이제 이 상승 별자리들 중에서도 5도에서 7도 사이에 위치한 사람들은 좀 디테일하게 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보게 되면 물병자리나 황소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보게 되면 요 사각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별자리들이죠.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위치한 별자리들인 사자자리와 정갈자리가 있을 겁니다. 일단 물병자리와 황소자리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 매우 큰 도전, 무모한 도전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성이라는 거는 확장을 의미하고 뻗어나가는 걸 의미하니까 내가 도전을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쫙 뻗어나가는 기질이에요. 에너지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격하게 일어나고 강하게 일어나고 급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잠깐은 이렇게 확 좋으나 이게 나중에는 확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0에서 마이너스 100이 돼도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진 느낌이지만 100에서 0이 돼도 우리는 떨어진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내가 0에서 100이 됐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은 급작스럽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자이로 드롭 그 기구 타듯이. 그래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뭐 좋은 어떤 시그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힘듦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좋으나 장기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사자자리와 정갈자리도 이 상황과 비슷한 사건에 휩싸이게 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벤트는 태양별자리이신 분들도 좀 영향을 받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엄청 광풍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느 순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가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1월 17일쯤에 가장 강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고 지금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모든 에너지가 지금 그렇죠? 밖으로 활동도 못하고 맨날 집에 있고 지금 3차 대유행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완전히 꽉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언젠가는 터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1월 중순까지는 계속 2.5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멈출 겁니다. 또는 이게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게 터지듯이 이제 터질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이 좀 이때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어떠한 기운이나 에너지가 강하게 확장하고 터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 1월 17일쯤에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좀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슈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수성이 이제 역행을 시작하는데요. 1월 30일.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수성이 이제 거꾸로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보통 이 수성 역행은요 한 4개월 단위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그게 그리고 한 50일 정도 그 기간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수성이 역행하는 시기 때는 이 수성이 다스리는 기운이 좀 정체되거나 막히는 형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수성이 다스리는 기운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처리 습득, 그다음에 스케줄 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동하는 어떤 뭐 자동차라던가 뭐 움직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류나 문서 업무 처리들이 수성이 관련된 그 영역들이나 기운인데 이런 쪽에서 정체나 또는 반복 이런 것들, 실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 이 수성 역행이 되는 각도가 물병자리 26도에서 22도로 이제 한 5도 정도의 각도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각도에 위치하신 분들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의해야 될 별자리는 물병, 사자, 정갈, 황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십자가 이루는 그 4개의 별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로 넘어가서 2월 달 처음에 이제 토성, 천왕성, 사각이 일어나죠. 이것도 엄청 중요한 이벤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3번 일어나요. 3번. 이때 일어나고 이때 일어나고 또 하반기 한 번 더 일어나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보게 되면은 근데 저는 목성, 천왕성, 사각을 좀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이게 화성까지 영향을 같이 주니까.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 토성이라는 거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근간을 이루는 그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사회 질서, 또 개개인의 어떠한 삶의 질서 같은 것들이 토성입니다. 그리고 이 천왕성이라는 거는 급격한 변화, 개혁,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어떠한 출현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질서가 갑작스럽게 변화되고 크게 출렁이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회사 합병이 일어난다던가,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회사가 합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거시적인 거죠. 엄청 거시적이고 나의 기반이 되는 직장이 갑자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예를 들어 집주인,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갑자기 바뀌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전 사람하고 너무 성향이 달라. 그러면 내가 이제 되게 골치가 아프겠죠. 그런 것들. 또는 집에 살고 있는데 집에 옆에서 갑자기 공사를 하면서 막 시끄럽고 막 난리예요. 이런 것들. 또는 내가 어떠한 머리 스타일을 갑자기 바꾸거나 성형을 갑자기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거시적이고 또는 본질적인 질서가 크게 변화되는 양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별자리는 물병, 황소, 사자, 정갈인데요. 특히 6도나 7도 사이에 위치한 별자리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태양 별자리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거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엄청 큰 건데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엄청 큰 겁니다. 국가의 질서라든가 세계의 질서 또는 어떤 산업의 질서가 갑작스럽게 큰 변화를 겪는 거거든요. 충격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좀 이상해요.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상한 상황. 실물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데 금융 쪽은 또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벌어질 수는 없을 거고 다시 이렇게 좁혀지게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1월 17일하고 2월 17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약간 1월 17일은 거의 이제 폭발하듯이 증가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이 벌어지는 게 그다음에 2월 17일은 엄청난 충격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멈추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조정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그것이 한 몇 개월, 한 7,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어떤 조정을 거치면서 요게 딱 근접해서 맞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점성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경제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월 3일 날 화성이 쌍둥이 자리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화성이 쌍둥이 자리 영도에 진입을 하게 되죠. 아까 1월 7일 얘기할 때 화성 에너지 얘기했잖아요. 뭔가 격렬하고 트러블이나 사건, 사고,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되는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자리 주의하셔야 되고 사수 자리랑 반대편에 위치한 별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90도에 위치한 별자리죠. 그 다음에 처녀 자리들 이렇게 4개의 별자리 주의하셔야 되는데 쌍둥이 자리는 자신의 건강 그 다음에 주변에서의 어떠한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도전하거나 시도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트러블은 사수 자리 좀 주의하셔야 되고,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는 거주나 가족 부분에서의 어떤 사건, 사고, 트러블 조심하셔야 되고, 처녀 자리 분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좀 윗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일에 내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빠져들게 되고 약간 워커홀릭이죠. 워커홀릭 같은 느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위 별자리가 태양 별자리이신 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벤트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이벤트는 그 화성이 이제 계자리에 또 진입을 하는 겁니다. 4월 23일에 계자리에 이렇게 진입을 하고요. 화성이 영도 계자리. 그럼 방금 또 쌍둥이 자리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또 이어서 보시면 돼요. 주의해야 될 별자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계자리가 있겠고, 그 반대편에 위치한 염소 자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자리가 있을 거고, 90도 위치한 또 다른 90도 위치한 천칭 자리가 있겠네요. 계자리 같은 경우는 자신의 건강이라던가 또는 뭔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급격한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염소 자리 같은 경우는 그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사람과의 어떤 트러블이나 경쟁,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내가 연루되는 거,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 양자리 같은 경우는 거주라던가 가족 부분에 있어서의 사건, 사고 또는 집에 관련된 일들, 이슈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천칭 자리는 직장이나 사회생활, 윗사람과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위 별자리가 이제 태양 별자리이신 분들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똑같은 이슈를 주의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 태양 별자리이신 분들은 이 화성의 기운을 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화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약간 전쟁의 기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기운이 내 삶에 스며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기운이 일어날지를 보려면 이 상승 별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태양 별자리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를 보게 되면 목성이 물고기 자리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목성은요, 그 하나의 별자리를 1년 정도 머물러요. 그 다음에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음 별자리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단위의 어떤 운을 볼 때는 이 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별자리 쪽에 어떠한 기운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 목성으로 인하여서 목성의 또 그 별자리의 기운을 살립니다. 보게 되면 이제 목성이 이 물고기 자리에 진입을 해서 들어가죠. 그럼 이 목성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확장하고 내 에너지를 키우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가 확장되고 키워지는 게 어떤 영역들이 있을지, 그 다음에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별자리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경 써야 될 상승 별자리 같은 경우는 물고기 자리죠.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나의 활력, 그 다음에 내가 기회를 잡고 내가 새로운 희망과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좀 회복되고 이런 기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편에 위치한 천여 자리들, 그래서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던가 외부로부터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수 자리 같은 경우는 거주나 가족 부분에서의 행복, 사적 영역에서의 높은 만족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승진이나 명예 또는 어떤 행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사회적인 행운, 뭐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위 별자리가 태양 별자리인 분들도 뭔가 행운이나 기회, 이런 것들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토성 역행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 5월 23일 날 일어나는 토성 역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까지는 토성 역행이 진행이 되는데 되게 길게 진행이 되죠. 이 토성이나 이 뭐 목성의 역행은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거시적인 거라서, 거시적인 개념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회사를 다닌다고 회사 차원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런데 그 이슈가 나한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나한테까지는 영향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나한테까지 영향이 안 온다라고 내가 인식을 하더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단지 그게 직접적으로 인식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토성 역행이나 목성 역행은 직접적으로 인식이 안 되는 특징이 좀 있어요. 당연히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별한 경우고 인식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토성이나 목성은 좀 사회적인, 거시적인 그 기운을 다스리는 행성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개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보면은 그 좀 영향을 받는 별자리 같은 경우는 이 물병 자리에서 지금 역행이 일어나니까요. 13도에서 6도로 이제 역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병자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별자리는 물병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황소자리들이 좀 주의가 영향이 필요하고요. 올해가 이 목성이랑 토성이 다 물병자리에서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다 역행을 해요. 그러면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계속 같은 별자리에서 계속 움직이더니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닌데 또 같은 별자리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올해 지나야지 이게 완전히 좀 서로 각자 갈 길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도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토성이라는 거는 어떤 기반이나 어떤 시스템, 그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시적인 환경에 어떤 답답함이나 어떤 정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이제 좀 뭔가 과도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을 위한 반복과 다듬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큰 프로젝트나 장기적인 어떠한 목표를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내가 계속 그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이 5월 6일 보름달의 개기 월식이 있을 예정인데, 이 월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름달이 이렇게 되는 건데, 보름달은 이 달하고 태양이 이렇게 반대 위치에 놓일 때 우리가 보름달이죠. 그럴 때 원래 달이 이렇게 동그랗게 엄청 밝게 이렇게 빛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이게 이제 잘 안 보이게 돼요. 안 보이게 돼. 이러려면은 달하고 지구가 같은 선상에 이렇게 쫙 놓여야 돼요. 여기가 태양이라고 그러면 그럼 빛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데, 얘네가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지, 지구에서. 보통 이 보름달은 뭐 매달 있죠. 매달 있는데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이렇게 개기월식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름달의 어떤 기운의 개념이 더욱더 강화된다, 확실하게 나타난다, 뭐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조금 색다르게 한번 볼 예정인데, 12별자리 모두 좀 주의해야 되는 영역, 여기 당연히 상승별자리입니다. 영역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에는 이 영역에서 어떤 큰 변화라던가 어떤 사건 또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리나 천칭자리 같은 경우는 형제라던가 뭐 자동차나 이동, 그 다음에 학업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황소나 정갈 같은 경우는 재물이라던가 어떤 빚 같은 거, 부채 이런 쪽에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쌍둥이나 사수는 건강, 그 다음에 삶의 어떤 전환점이 좀 올 수 있고, 그리고 관계라던가 경쟁이 되게 좀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개나 염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문제나 또는 본인의 어떤 깊숙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던가, 또는 외부적인 활동을 좀 접고 내면 속에서 좀 휴식을 취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 자리나 물병 자리 같은 경우는 동료라던가 친구 또는 자녀나 개인적인 취미생활 영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처녀나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는 나를 둘러싼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들 속에서의 나의 역할, 뭐 직장생활이라던가 사회생활, 그 다음에 가정생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슈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는. 그래서 자신의 상승 별자리에 따라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여러분들 혹시 다이어리를 쓰고 있으면 이 상반기 이벤트를 좀 거기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벤트 볼게요. 5월 29일 날 이제 수성 역행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쌍둥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쌍둥이 자리에서 6월 21일까지 역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성이 다스리는 영역에서의 정체나 번복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처리 속도,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 내가 이동하는 영역들, 그 다음에 서류나 문서 업무 처리 쪽에서의 어떤 문제라던가 답답함, 번복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역행이 일어나는 그 위치는 쌍둥이 자리 24도부터 16도까지 역행을 하고요. 주의해야 될 별자리들은 쌍둥이 자리, 사수 자리, 물고기 자리, 처녀 자리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엄청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보통 이런 수성 역행의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이벤트하고 시그널이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실수들을 살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그 잔실수가 크게 뭐 문제를 일으킵니까? 근데 크게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죠. 그건 뭐죠? 뭔가가 막 중첩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한테 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해롱해롱 되면서 뭔가 실수를 하고 그게 막 뭐에 연결되고 막 점점 커져서 막 날 두들겨 패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지. 뭐 잔실수가 곧 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수성 역행 당연히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경우는 다른 어떤 이벤트가 같이 발생했을 때인 거고, 이거 하나만으로는 그냥 뭐 약간의 경각심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월달 볼게요. 6월 10일 날 쌍둥이 자리에서 달과 태양이 합삭을 하는데, 합삭이라는 거는 그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름달 같은 경우는 달하고 태양이 정반대에 위치하는 거고, 합삭은 같은 자리에 위치하는 거고, 이런 개념인데요. 이때 이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데요. 보게 되면 여기 태양하고 달이 같은 자리에 있죠. 이 개기일식이라는 거는 태양, 달, 지구 순서로 딱 배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인데, 원래 낮에 태양이 떠야 되는데 달이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깜깜해지는 거죠. 어떤 일부분을 가리면 부분일식이고, 부분을 가린다고 해서 그다음에 전체를 좀 가리면 뭐 개기일식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모든 지구에서 다 관측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지역에서 주로 관측됩니다. 그래도 이 개기일식 자체가 일어나는 게 좀 그렇게 아주 자주는 아니라서 좀 중요한 이슈로 보고요. 그래서 이 12별짜리 별로 이 일식이 어떤 영향을 좀 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자리별로 주의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당연히 이거 상승별자리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시작돼요. 그 영역에서. 양자리 같은 경우는 형제나 이웃 쪽, 황소는 재물, 그 다음 쌍둥이는 외모라던가 나 자신, 그 다음에 개자리는 인식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무의식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자리는 친구나 동료의 영역, 그 다음에 처녀자리는 직장이나 윗사람 쪽 영역, 천칭자리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방향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운이 쏟아날 수 있고, 정갈자리는 내가 지금 부채라던가 또는 내가 여태까지 일을 벌리면서 해왔던 리스크 쪽에서의 어떠한 이슈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수자리 같은 경우는 파트너나 배우자, 경쟁자 쪽에서, 그다음에 염소자리는 건강이라던가 또는 반려동물 키우를 염시면은 반려동물 쪽에서, 그다음에 물병자리 같은 경우는 자녀나 나 자신 쪽에서, 그다음에 물고기 자리는 집이라던가 가정이라던가 부모 쪽에서의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기운이 솟아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월 11일 화성이 사자자리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은 여기 화성이 영도 사자자리에 진입을 하게 되죠. 7월 22일까지 사자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성의 어떤 격렬한 기운들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별자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사자자리랑 반대편에 위치한 물병자리, 그리고 90도의 각도에 위치한 황소자리랑 정갈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의 어떤 건강을 주의하거나 나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물병자리는 나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갖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고, 황소자리는 나의 어떤 근간이 되는 거주나 가족 부분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정갈자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별자리가 이제 태양 별자리이신 분들도 이 화성의 격렬함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월 14일 토성과 천왕성이 또 이제 사각을 한번 더 이루는데, 2월 17일에도 이뤘었죠. 이거는 토성의 역행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여기 표를 잘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그 행성들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냅니다. 근데 보면 여기 RX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RX. 이거는 이제 역행 중인 행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역행. 그렇죠. RX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RX가 있죠. 이 말은 토성이 지금 역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천왕성하고 스퀘어, 사각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은 요 토성, 사각, 천왕성 자체는 중요합니다. 요 표 보는 법은 뭐 공부를 뭐 깊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은 큰 상관없긴 한데, 혹시라도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만족하시라고 한번 얘기해 봤고, 그러면 이 토성과 이제 천왕성의 사각, 토성은 나를 이루는 근간, 전체적인 시스템, 질서, 이런 거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 작년이나 올해가 너무 우리의 근간이나 뿌리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당연히 삶이라는 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맞는데, 욕심이긴 하겠지만 좀 부드러운 변화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격렬한 변화 말고. 근데 이런 격렬한 변화를 우리가 참 모두가 겪네요.
우리가 이 변화에 뭐 저항해봤자 뭐합니까? 우리가 자연이나 이 세계에 저항해서 뭐해요?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고 불만스럽고 그러겠지만 저항하지 말고 우리 적응해서 또 그 안에서 또 행복하게 삽시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되고요. 주의해야 될 상승 별자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12도에서 14도에서 위치한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물병, 황소, 사자, 정갈.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요, 이 물병, 사자, 황소, 정갈은 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양천칭, 그 다음에 그 염소, 개자리, 이 네 자리가 참 난리 버거지였는데 참 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올해는 물병, 황소, 사자, 정갈이 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한 사람만 계속 나쁘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나빴다가 좋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이 나쁠 때 좋다가 뭐 이 사람이 좋을 때 난 나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사이클이 좀 다른 겁니다. 그렇듯이 기운들이 다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둘러싼 큰 환경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아까 설명한 그런 기운이 또 한번 치는 거고요. 큰 환경이 변화되는 게 뭐 하루아침에 뭐 2, 3일 만에 끝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큰 환경이라는 거는 쉽게 변화되지도 않지만 한 번 변화되면은 크게 변화되고 긴 시간을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년이라는 거에 걸쳐서 같은 이벤트가 3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 별자리가 이제 태양 별자리신 분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월달 안에 일어나는 이벤트 중 이제 좀 마지막 이벤트, 주요 이벤트네요. 목성의 역행을 좀 볼 수 있습니다. 6월 20일에. 그게 이제 10월 18일까지 역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토성 역행이 5월 23일에 일어나고 목성 역행이 6월 20일에 일어나고 둘 다 10월 달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월부터 이 10월 이 사이는요, 거시적인 환경이 재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답답한 양상을 띠게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3월이 정말 약간 비이성적이고 3월이 아니죠. 1월이 비이성적이고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시기고, 그게 막 폭발하듯이 거의 클라이막스인 느낌이죠. 클라이막스인 느낌. 그리고 이 2월 17일부터 어떤 징조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언제죠? 그 5월 2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큰 스케줄을 봅니다. 보면은 큰 기운의 변화는 큰 행성을 봐야 돼요. 큰 행성이라는 거는 공전 주기가 굉장히 큰 행성이에요. 보통 외행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봐야 됩니다. 뭐 개개인들한테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우리도 사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회의 변화가 개인한테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좀 시야를 넓게 가져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목성 같은 경우는 어떤 확장이라고 했죠. 확장을 하는 에너지인데, 이게 개인한테 가면 기대나 희망의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지연되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나타내는 별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내면의 즐거움으로 좀 되는 거고, 외부의 즐거움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약간 그 무절제한 개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확장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려면은요, 억압되는 게 약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나를 억압하는 기운이 강하면 당연히 내 기운이 확장이 안 되죠. 근데 내 기운이 확장된다는 거는 지금 나를 억압하는 기운이 약하다는 걸 또 반증하기도 해요. 그럼 이게 너무 약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무절제 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탐닉과 무절제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되고, 이 역행하는 그 각도가 있는데, 물고기 2도부터 물병자리 22도로 역행을 하거든요. 이 목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 또 물병자리에 위치한 이 물병자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받는 그 4개의 별자리,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물병, 사자, 정갈, 황소,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역행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운은 당연히 태양 별자리신 분들도 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좀 빠르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좀 빠르게 중간중간에 빠르게 얘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거 녹화를 3번째 하고 있어요. 3번째. 첫 번째 녹화했을 때 다 녹화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이상했는지 에러가 되면서 저장이 안 됐어요. 두 번째 녹화했을 때도 이건 중간까지 녹화를 했는데 제가 배가 고파서 잠깐 멈춰놓고 밥을 먹고 왔는데 또 날라갔어요. 에러가 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3번째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했던 말을 3번 정도로 하니까 좀 말이 빨라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까 생각도 하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 2021년도 그 별님들 화성의 용기와 금성의 편안함이 함께하길 바라고요. 좀 인위적인 인사말이긴 하네요.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님들이라는 말을 좀 쓰려고 해요 앞으로. 그래서 좀 별님들 하면 여러분들이라고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길다면 긴 영상인데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2021년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랄까, 그 1년 운세는요, 좀 전체적인 흐름과 기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핑을 하더라도, 파도가 좀 쳐야 우리가 서핑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보드나 스키를 타더라도 눈이 있고, 눈이 내리면 더 잘 타기 좋잖아요. 어느 장소에 지금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어느 장소에는 지금 굉장히 날씨가 좋고 이런 삶의 어떤 영역들의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쪽의 변화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조금 그 느끼거나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러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좀 제가 좀 진지한 얘기 하나만 좀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운세를 보는 이유는 당연히 기룡화복을 위한 거죠. 우리가 기라고 복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흉하고 화를 일으키는 걸 피하고 싶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는 게 이제 1차적으로는 있고요. 그런데 또 2차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제대로 알고 순리에 맞춰서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 욕구에서 이걸 공부하거나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행복이 뭐냐라는 식으로 봤을 때 뭐 남보다 많이 벌고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잘나고 이런 식으로 비교적인 개념의 행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절대적인 개념의 어떤 행복도 나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거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태어난 이유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이 세상 속에서 나라는 게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순리도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개념의 목표도 있겠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태어난 어떠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라는 관점에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어떠한 목적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욕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 개인의 어떤 기륭하고 기라고 복된 것을 얻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이런 목적도 저는 가지고 싶다 또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자기 내면 안에서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단순히 이제 길하고 복된 것만 찾겠다 이런 비교적인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와 다른 뭔가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목적도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2021년도 또 힘내서 살아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힘내서 우리 파이팅 넘치게 살고 너무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후회나 또는 미래에 대한 뭐 걱정이라던가 또는 미래에 대한 너무 헛된 희망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현재를 즐기고 또는 현재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저나 별님들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